디지털 세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도 지금 넘어갔다고 봅니다. 제도하고 법이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디지털의 발달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짓 정보라든가 잘못된 정보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내용들 중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딥페이크 동영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동영상 이미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누르고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동영상도 학폭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가 21년도에 찍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딥페이크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지식이 필요했던 거고요.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이 어려웠었습니다. 21년도까지는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미리 캔버스, 캔바, 여기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변화되어 오고 진화되어 오고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휴대폰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사진 한 장 가지고 해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산에 등산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걷는 영상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딥페이크 동영상이 뭐가 문제일까요?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광복절에 유관순 열사, 그리고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보면서 마치 살아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현재 딥페이크 동영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적으로 자극적인 동영상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 심지어 선생님들, 다른 분들까지도 이런 동영상 이미지에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학교 폭력으로 처리를 할 때 최고 수위로 처리를 하겠다. 딥페이크 동영상, 이미지, 이 내용들은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관련해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첫째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텔레그램 앱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봇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텔레그램 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SNS,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대신하는 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앱이에요. 메신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딥페이크 봇을 만드는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인을 능욕한다든가 성착취 등의 이미지나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성과 관련된 사진들을, 이미지들을, 동영상을 만들어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추천을 하면 일정 부분의 가입 축가금 성격으로
축하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주변에 계속 소개가 되고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딥페이크 사진 지도라고 검색을 하면 지도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딥페이크 동영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은 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딥페이크 피해를 확인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의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될 거고요. 또 112나 117 신고도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 사안이 좀 중대하고 급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직접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학교의 담당 선생님한테도 처리를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딥페이크 이미지나 동영상 전달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관련한 내용들을 혹시 접하게 되더라도 절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 주었죠. 인공지능과 관련한 강의를 할 때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체크를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디지털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디지털 세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도 지금 넘어갔다고 봅니다. 제도하고 법이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디지털의 발달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짓 정보라든가 잘못된 정보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내용들 중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정보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이 정보를 활용했을 때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들도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사회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정보만 가지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계속해서 사회가 진화를 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물들이 제도와 법률을 뛰어넘어서 앞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학생들 스스로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인지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동영상 이미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중범죄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정보를 선별해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